아직도 경매가 돈이 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경매 돈이 될까요? 경매가 돈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가지는 질문이에요. 저도 10년 전에 경매 처음 시작할 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경매 끝났어. 누가 요새 경매를 해요? 경매하는 사람들 다 그만뒀는걸?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일부였고요. 당시에는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책도, 하우스 푸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유행이어서 집 가진 거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빚을 져서 집을 사서 그리고 거지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실은 이런 하우스 푸어의 일은 그때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고가의 집에 살면서도 그 이자를 내기 힘들어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적당한 비율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랑 별개로 경매는 언제나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 경매가 방법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 제가 했을 때만 해도요, 2009년도, 10년도 이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을 때였어요.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다 침체기였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그런데요, 경매 방법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예전에는 정말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약간 주목이 좀 앞서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새로 개정되기 전에는 야, 내 물건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해서 약간 그런 힘센 사람들이 진짜 경매에 뛰어들고, 힘 없는 사람들은 경매하는 데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고 민사집행법이 새로 정비가 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하게 입찰을 할 수 있었고, 좀 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매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시세보다 꽤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면 바로 시세에 매도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절이 정말 있었어요. 얼마나 꿈 같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했던 시절만 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싸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얘를 바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거래 자체가 거의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물건을 내놔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면 임대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전세가, 월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대출도 많이 해줬고요. 정부에서는 집 가격이 너무 침체되어 있고 또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집을 사라고 대출을 많이 열어줬어요. 그리고 집을 많이 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 많이 사고 팔고 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았고,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바로 팔기보다는 조금 이제 월세나 전세로 이렇게 임차인을 들여서 시간을 버는 그런 유형의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바로 낙찰받아서 매도할 수 있는 시장이 됐는데요. 이제는 또 싸게 낙찰받기가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경매가 대중화돼서 일반적인 물건은 싸게 낙찰받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러니 결국 경매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싼 금매를 보시는 마음으로 경매를 보셔야 돼요. 경매로 낙찰 받는다고 해서 시세에 막 70%씩 이렇게 싸게 낙찰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런 물건을 받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싸도 한 10%? 어떤 경우에는 5%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3억짜리 집이면은 한 2억 7천 정도면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3천만 원 그거 하려고 이 경매 공부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내 집 마련하는 그 물건들은요, 금매도 잘 안 나올 거예요.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그 물건은 좀 시내에 딱 그 생활권이 잡혀져 있는 곳에 실수요자들이 원래 다 대기하고 있는 곳, 전세가도 높고 이 지역에서 괜찮은 물건 조금 싸게 나오면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대기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싸게 사는 일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돈 모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그 내 집 마련하는 그 기준으로 보면요, 생각처럼 막 2억 원, 3억 원씩 이렇게 싸게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내 집 마련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시세 차익이나 임대 수익이나. 근데 예전처럼 쉽고 간단하지는 않아졌어요. 일단 임대 수익을 내시려면 임대 소득에 대한 그런 과세 부분이 좀 강화됐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주택수를 늘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유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지, 물론 뭐 꿈은 크게 가지시는 게 맞는데 경매로 물건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이 필요하신 타입입니다. 물건 뭐 몇 개, 내 집 마련하고 한두 개 더 하는 거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대출 관계나 사업자를 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풀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말이죠. 경매 아직도 돈이 되나요? 이 질문은요, 어쩌면 부동산 아직도 돈이 되나요? 랑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이런 얘기가 벌써 20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사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이 세상에 필요하다면, 집이 내가 살 곳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있는 한 경매도 돈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말이죠. 시대에 따라서 아마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부동산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나 기대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있는 한 경매는 분명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